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9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2부를 시작합니다. 오늘로 한동훈이 드디어 제명이 됐습니다. 한동훈이 긴급 입장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을 나오느니 대구 국회의원을 나오느니 했는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동훈은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런데요, 민주당에서 오히려 여당판 한동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정청래입니다. 지금 김민석과 정청래가 다음 당권을 두고 삿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싸움이 어디서 났느냐? 바로 이해찬의 장례식장에서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좀 옆으로 새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해찬의 이 장례식을 국민의 세금으로 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반대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해찬이 민주주의의 투사라고 하는데 과연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오히려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정말로 한 일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여기에 우리 세금이 투입돼야 되는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김민석과 정청래가 보여준 이 기싸움, 이것을 보면요, 민주당이 다음 당대표에서 김민석과 정청래가 맞붙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김민석이 되든 정청래가 되든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만약에 정청래가 됐을 경우에 정청래가 대통령 욕심이 나서 이재명을 쥐고 흔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레임덕을 가속화하고 그 레임덕을 가속화하면서 탄핵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재명과 관련해서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무너뜨리는데 정청래가 한 몫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김민석과 정청래의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다양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론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한쪽 편에 서가지고 한동훈을 얼마나 밀었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파 카르텔이 얼마나 만연하게 언론에 있는지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하겠다.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정부를 쥐고 흔들었던 얘기가 바로 의대 정원 문제였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왜 하필 이때 의대 정원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의사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느냐 했는데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요, 윤석열 정부 때보다도 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2027년도부터 2030년도 학년도에는 매년 약 600여 명, 그리고 공공의대와 신설의대가 문을 여는 2030년부터는 약 800여 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의대 증원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의사들 그렇게 반발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언론들은 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의대 정원은 나쁘고 이재명 정부 때 있었던 의대 정원은 좋은 의대 정원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렇게 이 노조가 장악된 언론들이 편향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마구잡이로 트집 잡게 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 문제 결국에 똑같이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증원 문제는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에 이 의대 증원 문제 하도 윤석열 때 난리를 치니까 무엇이 생겼느냐? 바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왜 의사들을 빼놓고 의대 정원을 논의했느냐라고 해서 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2차례나 회의를 해가지고 이 추계위원회에서 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27일에 발표했던 이 의대 정원, 이 증원 수는 여지껏 회의했던 이 추계위의 회의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그냥 발표해버린 겁니다. 이럴 거면 회의를 왜 했느냐? 추계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추계위가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 줄 알았느냐? 이재명이 정말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느냐? 지금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데도 언론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썩고 썩은 게 바로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언론이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인천 경기 밤바다에 불이 켜진다. 이 44년 만에 야간 조업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인천 어민들이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조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섞였다 하면서 해수부가 44년 만에 야간 조업을 허용했습니다. 허용하는 것은 좋죠. 자, 그런데
왜 이것은 허용하고 다른 것은 막느냐? 얼마 전까지 쿠팡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 배송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노동자들의 권의를 그리고 노동자들의 과로, 상당한 인과, 그래가지고 이거 과로사 하는 게 새벽 배송이다 라고 하면서 새벽에 일하지 말자면서요. 그래 놓고는 해수부는 또 이 새벽에 조업하는 거, 야간에 조업하는 거 괜찮다. 정부가 일관되지 못한 이런 정책을 할 때 누가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언론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론은요,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민주당이 하면 하는 대로 합니다. 편의점 알바, 편의점 새벽 알바, 왜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야간 심야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말이 없습니까? 오로지 쿠팡만을 잡기 위해서, 미국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쿠팡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정보를 트집 잡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보안감사를 했는데, 같은 보안검사에서 정부가 이 보안 정책을 내놓고 나서 보안 점검에 화이트 해커를 들어가 가지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지 유출이 안 되는지 이것을 확인했더니 그냥 뚫려버린 겁니다. 심지어 5천만 주민번호가 다 뚫려버린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언론도 이것을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쿠팡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정부의 주민번호 관리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요, 퇴직한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아이디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을 놔두고 있고, 또 심지어 보안 문제는 아예 그냥 해커들이 내부적으로 침입해도 모를 정도로 허술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왜 쿠팡보다 지적하지 않는 겁니까? 게다가 언론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민주당의 이 문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통일교와 관련해서 지금 이 통일교 사건은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발생한 겁니다. 자, 민중기 특검에서 통일교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수사를 했는데 통일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민주당과 더 친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한테 돈을 줬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성금 4천만 원과 고가 시계를 전달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민주당과 더 관련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전재수가 해수부 장관 그만두고 경찰 수사를 받겠거니 했더니만 경찰 수사는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고, 오히려 전재수는 지금 멈췄던 활동을 재개하면서 부산 전역에 현수막 100개를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전재수에 대해서 누구 하나 기사를 써대기다 합니까? 아무도 기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언론들이 편향적으로 그동안에 국민의힘만 뭐만 걸렸다 하면 민주당한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국민의힘한테는 어떻게 하죠?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죠. 그러면서 계속 몰아붙이는 겁니다. 전재수에 대한 얘기 왜 없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재판이 났는데요, 나머지 모두 무혐의가 났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제기됐던 문제였는데, 이때 이 문재인 정부 때는 문제가 없다가 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는 도이치모터스로 공격을 하자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친문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 넘게 수사를 했죠. 그 당시 추미애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주가 조작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 내내 김건희 여사를 주가 조작범으로 단정하고 계속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심지어는요, 윤석열 정부가 들었었을 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3번이나 발의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결국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총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한동훈이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바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이거와 관련해서 수사받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무죄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똑같은 혐의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것도 없는데
민주당이 공격을 하니까 언론이 계속 공격을 하고 여기에 한동훈계가 맞서서 같이 맞대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몰이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 수사받고 특검되고 이 특검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가고 탄핵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무죄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선동입니까? 언론이 이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점은요. 우리 편은 지켜주고 상대편은 끈질기게 잡아 끌어내려야 된다 이겁니다. 한동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비로는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민주당의 윤미향 기억나시죠? 윤미향 국회의원 돼가지고 할머니들 등골 빼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원 거의 임기 채웠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임기 다 채울 때까지 그대로 국회의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운하 지금도 국회의원이에요. 조국은 어떻죠? 송철호는 어떻죠? 거기다 김의겸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다 한 자리씩 다 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더한 거죠. 문재인과 김정숙 특활비 도대체 어디다 썼느냐? 옷값에 쓴 거 아니냐? 백날 떠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집요하게 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흐지부지 되니까 결국에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문재인은 저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문재인 뇌물죄로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관련해가지고는 기사를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편향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산적돼 있으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YS계 바로 김영삼계죠. 김영삼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태우 때 3당 합당으로 야당이 여당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YS는 평생 야당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여당이 돼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보수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YS계가 들어와가지고 김무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내부 총질자가 된 거죠. 이 내부 총질자들 이거 오늘에서야 드디어 끝을 내버린 겁니다. 뿌리를 뽑은 겁니다. 이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보면서 우리는 더 집요하게 민주당 이재명을 더 지적해야 된다. 이재명이야말로 형사피고인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이고 이재명이야말로 재판 중지를 위해서 대통령이 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 재개를 위해서 매일같이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TF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저 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재명의 재판 재개부터 분명히 얘기하고 계속해서 나오자마자 무조건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해서 패널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편향적인 언론까지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오늘 발표한 1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태릉 CC, 과천, 경마장 그리고 뭐 방첩사 이전부터 시작해서 용산에도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 다 문재인 때 했던 겁니다. 문재인 때 했던 거 고스란히 복붙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언론들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국민들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하면 막 나와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이게 할 말이냐?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느냐?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 정부 조직법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바꿔주지 않고 여성가족부 없앤다고 했는데 없애지도 않고 계속해서 있었던 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 모두 막은 게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6개월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거기에 있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안전부 그리고 방통위원장, 수사관, 검사들 다 탄핵안 올린 게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후 1년 내내 국회에서는 어떻게 했죠? 이재명이야말로 방탄국회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 알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고법, 방송법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 통과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대통령 정부가 추진해온 예산안을
정부의 동의 없는 것, 그러니까 예산을 깎아버리는 식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막은 게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이 대표를 했던 그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심지어 문영배가 있던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이재명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이재명은 제가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많은 소추, 야당 단독 예산 감액,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판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 이 파면 결정에서도 나왔듯이 이례적으로 많은 소추, 국회의 권한행사 국정마비를 초래한 것, 이런 상황에서 비상벨을 눌렀는데 이 비상벨을 눌렀다고 하기로서니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언정 정치적으로 탄핵까지 갔어야 됐느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동훈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 정부에 들어가서 일한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지금 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완전히 내란 세력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거기서 탄핵에 동조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준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한동훈의 제거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민주당에서도 한동훈이 나오고 있다. 그게 바로 정청래다. 이번에 정청래가요. 김어준의 방송에서 계속해서 김민석을 서울시장 후보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이 총리실에서 이걸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를 갖다가 서울시장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김어준은 여론조사 넣고 빼는 건 내일이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일까요? 김민석이 다음 당권에 당대표로 나오고 싶은데 계속 서울시장으로 여론조사하는 거 서울시장 나가라는 뜻 아니냐. 그래서 여론에 밀려서 서울시장 내보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고, 그리고 김민석이 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당대표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이 있다 하면서 당대표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김어준이 누구를 당대표로 미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당대표는 달라지게 되죠. 지난번에 박찬대와 정청래, 김어준이 누굴 밀었습니까? 정청래를 밀었죠. 그래서 정청래가 된 거죠. 김어준이 대통령을 미는 사람, 이재명을 미니까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김어준은 정청래 편에 서 있다. 자, 그런데 이 정청래와 김민석의 그 당대표가 무슨 문제냐? 자, 2028년이 되면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다음 당대표가 갖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당대표가 정청래가 돼서 이재명을 하수로 보고 있죠. 정청래는 이재명을 정동영의 가방못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이 대통령 나왔을 때 이재명이 당시에 좀 부대변인이라도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하고 다녔으니까 자신의 눈에는 대통령이란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내 미친데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음 대통령은 내가 될 거야 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민주당은요, 정치를 시작하면 모두 국회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헛꿈인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정청래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정청래한테 한 말이죠. 자, 정청래 여당인데 왜 그동안에 마음만 먹으면 내란 특검법 3주 만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왜 저런 볼멘 소리를 할까요?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잘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정청래가 한동훈이 되어주기를. 그래서 이재명의 탄핵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과연 정청래는 여당파 한동훈이 되어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노무현, 배신자들 다 있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해찬한테 모여가지고 머리 조아린 사람들, 글쎄요, 이해찬한테 그렇게까지 많은 존경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재명 어떻게든 내려보내겠다는 생각 있을 겁니다. 왜? 이재명은 당내 자신의 이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들어진 세력, 이 모래알같이 쌓아놓은 이 이재명의 권력이라는 것은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편향된 언론 지형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편, 우리 편은 감싸고 상대편은 공격하고 이렇게 단결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동훈의 제거는 우리에게 큰 승리고 그리고 정청래는 한동훈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